개그맨 심연섭이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부모님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심연섭에게 만점을 줄 정도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심연섭에 대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이며 딸에게 최고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사람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조선의 연인 관계자에 따르면 심연섭과 여자친구는 지난 9월 2일, 일요일, 결혼을 앞두고 심연섭의 가족이 여자친구 집을 방문하는 전통적인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예의를 갖추었으며 심연섭의 가족은 예비 신부 측에 다양한 결혼 선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심연섭이 직접 준비한 특별한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증금으로 여자친구를 위해 마련한 아파트와 현금 5천만 원을 선물한 것이죠. 이 나이에 심연섭에게 돈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의 여자친구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식은 TV조선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두 사람은 내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결혼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심연섭을 보며 무척 기뻐했고 그와 그의 아내를 향한 축하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54세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 결혼한 심연섭. 그의 아내는 믿음직하고 온화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9월 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남인 3에서는 심연섭이 결혼과 관련된 특별한 순간을 공개했는데요. 방송에서 그는 결혼 컨설팅 회사에 자신의 재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을 전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영상에서 한 사람이 심연섭에게 내가 만난 첫 정결 절사 맞죠? 라고 묻자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매업체 대표는 심연섭을 보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고 그를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칭하며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되자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결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제부터 다소 예민한 질문을 드릴 수도 있다고 양해를 구한 뒤 현금, 주식, 아파트, 빌딩 등의 자산을 포함한 총 부채와 순자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나 질문을 받은 남자는 별다른 대답 없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에 심연섭은 혹시 아파트는 소유하고 계신가요? 라고 다시 물었고 그제야 그는 네, 아파트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연금도 받고 있어요. 라고 시인했다. 이 말을 들은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셨네요.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총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라고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심연섭은 그 자리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말해야 하는 건가요? 라며 머뭇거렸다. 그는 뭔가 망설이는 듯했지만 방송에서는 그의 정체가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이 수상한 남자가 누구인지, 그의 재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본방송에서 밝혀질 예정이었다. 한편 얼마 전 TV조선 조선의 연인에서는 심연섭의 여자친구 부모님이 조언을 구하러 가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이 장면에서는 국민 시아버지 이용식과 국민 사위 원기준이 등장하여 결혼을 앞둔 심연섭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이용식과 원기준은 오랜 결혼 생활을 경험한 선배로서 예비 신랑인 심연섭에게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심연섭은 지금 당장 여자친구 아버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분은 제 결혼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이용식과 원기준은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조언하며 부모님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이들의 조언을 듣고 난 후 심연섭은 두 사람에게 깊은 존경의 의미로 90도 각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배경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전라남도 광주 출신으로 매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밝혔다. 심연섭은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거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 부모님께서 워낙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고 교육도 좋은 환경에서 받았다. 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할 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상대방과의 진정한 교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고 덧붙이며 단순한 재산보다는 결혼 생활에서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용식과 원기준은 결혼에서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고 조언했다. 결혼 후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기반이 필수적이다. 신부 부모님께서도 그 점을 걱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며 결혼은 순간적인 감정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심연섭은 이들의 말을 듣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심연섭이 정말 신중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용식과 원기준의 조언이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심연섭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의 할아버지 신만택은 호남정 기공업의 창업주였으며 그의 아버지 심상호는 호남전기의 사장이자 전남매일신문과 광주일보의 창립자였다. 또한 아버지는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러나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며 심연섭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다. 이 테러는 당시 미얀마, 구버마, 아웅산 묘소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으로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을 목표로 한 사건이었다. 그의 아버지 심상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한때 부유했던 집안은 큰 타격을 입었다. 아버지를 잃은 후 심연섭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유복하게 자라던 그는 서울로 이주해야만 했고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전까지는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서울로 올라온 후에는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며 성장했다. 그의 형, 심진섭은 현재 학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다. 형과 달리 심연섭은 연예계에 입문하여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명성과 집안의 부유함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심연섭은 과거를 회상하며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서울로 이사 온 후에는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 고 말한 적이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시간들은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한편 그의 할아버지였던 신만택 선생은 호남전기 산업을 창업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었다. 아버지 심상호 또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회의원과 민주정의당 대표 비서실장까지 역임했다. 이렇듯 가족 모두가 정치와 경제 양쪽에서 깊이 관여했던 집안이었기에 아웅산 테러 사건이 미친 충격과 영향은 더욱 컸다. 이 사건 이후 가족은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풍족한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연섭 개인적으로도 부유했던 과거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정체성을 고민해야 했다. 그는 한때 아버지처럼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결국 연예계로 방향을 틀어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의 가족사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심연섭이 단순히 유머러스한 개그맨이 아니라 어린 시절 극적인 변화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버텨낸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방송에서 가볍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뒤에는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낸 강한 정신력이 바탕이 되어 있다. 결국 심연섭의 삶은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서울에서의 고된 적응 과정, 그리고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오늘날의 심연섭을 만든 것이다. 그의 인생 스토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 속에서 가족과 함께 겪어야 했던 시대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아웅산 테러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심연섭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살아왔다. 힘든 환경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자신의 강점으로 바꾸며 성공한 인물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성공담을 넘어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한 인간의 이야기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심연섭의 형 심진섭은 현재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두 형제는 어린 시절 전라남도 광주에서 유복하게 자랐으며 집안은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가문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심만택은 호남전기 산업을 창업한 인물이며 아버지 심상호는 호남전기의 사장이자 전남매일신문과 광주일보의 창립자였다. 또한 아버지는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민주정의당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으로 인해 급격히 변하게 된다. 이 테러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희생되었고 심연섭의 아버지 역시 그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다. 당시 광주에서 저 땅은 심상호 의원의 땅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집안은 지역사회에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결국 서울로 이주해야만 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 심연섭은 훗날 테러 소식을 듣고 난 후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충격이 컸다고 회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서울로 이주한 후 심연섭은 유복했던 어린 시절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야 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살려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94년 그는 처음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연예계에 입문하게 된다. 그는 MBC 일요일 밤의 개그 코너 개그박스에서 신인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 무대를 통해 그는 개그맨으로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다. 그의 개그 스타일은 기존의 개그맨들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감각을 지닌 것이 특징이었다. 1996년 그는 SBS 공채 개그맨으로 발탁되었지만 IMF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SBS의 코미디 프로그램이 모두 취소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KBS로 이적한 후 그만의 독특한 개그 스타일을 살려 코미디계에서 입지를 다져나갔다. 특히 그가 출연한 코미디 코너들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프로그램들로 자리 잡았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는 로사리오 코너였다. 이 코너에서 그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을 패러디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정치 풍자를 기반으로 한 개그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의 개그 감각이 대중에게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는 거주지를 옮기며 새로운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1999년 KBS 개그 콘서트에서 스케치 사바나의 아침 코너에 출연하며 또 한 번 큰 인기를 얻게 된다. 특히 그는 이 코너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의 말투와 목소리를 패러디하며 시청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 연기가 화제를 모으며 그는 개그맨으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의 개그 스타일은 단순한 몸개그나 슬랩스틱 코미디가 아니라 사회적인 풍자를 담거나 독특한 캐릭터 설정을 통해 웃음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개그는 단순히 순간적인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는 요소가 많았다. 그의 개그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인프 사태로 인한 방송사의 변화, 개그 프로그램의 트렌드 변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적응해 나갔다. 어린 시절,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한순간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개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심연섭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단순한 개그맨이 아니라 극적인 인생을 살아온 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의 풍족함,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 서울에서의 적응 과정, 개그맨으로서의 도전과 성장.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오늘날의 심연섭을 만든 것이다. 심연섭은 개그계에서 강호동, 김구라, 박명수, 박수홍, 염경환, 지상렬 등과 동갑내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는 그의 유머 스타일과 외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차분하고 온화한 이미지 덕분이기도 하다. 그는 2024년 기준 데뷔 30년 차를 맞이한 베테랑 개그맨이다. 오랜 시간 동안 개그계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무대를 경험했고 개그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도 직접 목격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심연섭은 과거 KBS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KBS에서 개그맨으로 활동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점차 방송사 내부의 변화와 기획 방향이 자신의 개그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결국 그는 소속사 스타밸리의 개그맨들과 함께 KBS를 떠나 SBS의 새 코미디 프로그램인 후차사로 이적하게 된다. 그러나 이적 후 심연섭은 수차사의 분위기와 포맷에 적응하지 못했다. 기존의 개그 스타일과 새롭게 요구되는 개그 방식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을 떠나게 된다. 이는 그의 개그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가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연섭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자신이 걸어온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친 후 방송 복귀에 어려움을 겪던 김준호, 강성범 등을 개그 프로그램에 추천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김준호와 강성범이 대중들에게 다시 주목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코미디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가 가장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는 2년 동안 빌간 스포츠 신문의 자서전을 연재하며 가족 이야기를 공개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 자서전이 아니라 그의 성장 과정과 가족사, 그리고 개그맨으로서의 인생 여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이야기였다. 많은 독자들은 그가 겪은 부침과 극복의 과정에 공감하며 개그맨 심연섭이 아닌 인간 심연섭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김대중 대통령을 흉내내는 개그로도 유명했다. 특히 청와대 어린이 파티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단순한 정치 풍자가 아니라 그만의 독창적인 유머 감각을 가미한 개그였기에 큰 논란 없이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그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보다는 연예계에서 화려한 스타 라이프를 이어가며 코미디라는 본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개그맨으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개그계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의 개그 인생은 여전히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었다. 개그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했고, 때로는 성공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고,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유쾌한 에너지를 전해주었다. 그는 단순한 개그맨이 아니라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며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새로운 무대와 기회를 찾아 나아가고 있다.